자, 예제 6-1을 한번 풀어볼게. 이번에는 저번과 다르게 결정장 이론이 아니라 배위자장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야. 배위자장 이론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고. 배위결합을 시그마 결합만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이때가 이제 결정장 이론만 해도 되는 수준이지만, 여기서 사란이 파이 결합을 고려한 경우에서는 D궤도의 분열의 이 요스가 달라진다. 즉 지금까지는 이제 리간드가 있으면은 요 리간드의 비곡률 전자쌍이 마치 이제 루이스 베이스와 같이, 얘는 루이스 전자쌍을 받으니까 애시드고 와 같이 딱 이런 시그마 결합만 기여가 되는 경우를 생각한 거였지. 그래서 사실상 얘는 이제 전자쌍 반발만 생각했으면 뭐를 알 수 있었다? 결정장 이론에서는 이 델타 값을 알 수가 있었다, 그 말이야. 이 델타 값이 사실 왜 중요하냐면, 이 색채에서는 이 델타 값에 의해서 색이 바뀌기도 하고 혹은 새로운 이제 반응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배위자장 이론이라는 거를 결정장 이론과 같이 딱 전자쌍 반발 때문에 일어난다 라고는 단언을 못해.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이거를 좀 확인을 해야 돼. 군 궤도라는 거에 의해서 배위자장 이론은 설명이 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OH라는 거는 옥타헤드럴의 줄임말이야. 옥타헤드럴. 한국어로는 정팔면체. 정팔면체 혹은 팔면체에서는 T2는 T2G는 이런 식으로 묶고 EG는 이런 식으로 묶었었어. 두 개의 오비탈, 연 3개 오비탈이고. 요거는 뭐 복습이긴 한데, 같은 맥락으로 시그마 궤도, 시그마 오비탈은 A1G로 표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시그마 궤도 하나만 봤을 때는 A나 B는 1중 축축, E는 이퀄리에서 온 2중 축축, T는 3중 축축이었지. 아래 첨자 1, 2, T1이랑 T2도 있었는데, 요거는 축상이면 1, 간결합이면 2. 그렇게 된다. 자, 여기서 A랑 B도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요 B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 건데, 나오면 또 A와 B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자, 뭔가 좀 복잡한 게 있는데 일단 넘어가서 자, 우리는 요 4가지 그림이 있는데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그릴 줄 알아야 돼. 요 에너지 준위 상태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나는 있다라고 봐. 동공대에서는 이제 이런 뭐 이런 코마카이한 건 안 물어봤지만, 요 델타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라고 했었어. 그래서 일단 먼저 요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릴 수가 있느냐 라는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 5가지로 우리 그 예전에 산화수 구할 때처럼 이렇게 내가 한번 이 스텝을 한번 만들어 봤어. 뭐 산화수면은 O는 뭐 2, H면은 뭐 1, 마이너스 2, 1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구하는 게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시스템을 정립해 가면 쉽게 이제 그릴 수가 있어. 일단 먼저 리간드의 시그마 공여 궤도를 생각해. 시그마 공여 궤도라는 거는 여기서 지금 요 6개의 궤도를 의미하는 거야. 왜 6개냐? 일단
리간드가 6개의 결합을 만들어내니까 시그마 도너 리간드라는 게 생겨. 여기에 사실 좀 헷갈린데 지금 옆에 이런 그림이 있잖아. 요게 이제 각 궤도를 뜻하는 의미인 거야. 새로운 궤도 오비탈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 요런 이제 시그마 시그마 오비탈과 리간드와 파이와 리간드와 일부 D 궤도의 이 쿠미야 와세 조합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궤도라고 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조합이 만들어져서 또 새로운 궤도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2단원에서 복습을 해야 될 게 이 궤도는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랑만 카사나리를 형성하잖아. 그래서 S랑 A1G랑 카사나리가 있어. 이렇게 결합성이랑 반결합성. 그 다음 T1U는 P 오비탈이랑 같잖아. 이 대칭성이. 그래서 이 금속의 P 오비탈이랑 세 개가 이렇게 반결합성과 결합성을 만들어내. 그 다음 EG 같은 경우에는 이 금속의 EG와 대칭성이 같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결합성과 반결합성을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T2T2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그마 리간드가 축상으로 결합을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랑은 사실 영향이 없어. 기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아까 1번을 했고 2번을 할 건데 방금 생각했던 건 시그마 결합이기 때문에 시그마 결합만 생각했을 때는 T2G가 그대로 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시그마 결합만 있으니까 시그마 공유성. 자, 그 다음 바로 일단 2번은 넘어가고 3번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3번이 되게 문제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기본 개념이란 말이야. 일단 요거까지는 똑같아. 시그마 도너를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아까 그 시그마 결합만 생각했을 때 요 부분이. 근데 이번에는 요 CO의 파이 스타 오비탈이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요게 요 금속의 T2G와 카사나리가 좋아. 이게 그림에서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얘가 파이 스타 궤도지. 파이가 이렇게 시그마가 다른 게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는 축상결합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수가 있어. 새로운 파이 결합. 근데 요건 아까 뭐라고 했지? T2G라고 했잖아. 여기에 세 개가 있으니까 얘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다른 거랑 다른 이제 DXZ든 DYZ든 파이 스타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이제 6개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오비탈 3개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그게 아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 쿠미아와세 하나, 요 쿠미아와세 하나, 요 쿠미아와세 하나가 각각 이렇게 결합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파이 스타는 파이 오비탈보다는 조금 위에 있잖아. 그래서 한 요쯤 그려줘. 이 P 오비탈보다도 크게, 금속의 P 오비탈보다도. 그러면은 새로운 오비탈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치?
새로운 오비탈의 이름은 T이지. 똑같이 대칭성이 같게끔. 그 다음 파이 공여성 배위자인데, 파이 공여성 배위자는 웬만해서 할로겐밖에 없어. 그 전에 요거를 이제 파이 수용성이라고 하는데, 왜 수용성이라고 하냐면 금속에서 전자가 이 파이 오비탈 쪽으로 이동을 해. 쉽게 얘기해서 여 궤도에선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원래는 리간드가 이렇게 전자를 줬지만 이번에는 금속에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오케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파이 공여성, 파이 전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이번 주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T2G가 파이 똑같이 이제 얘도 뭐 얘는 파이 오비탈과 결합을 하기 좋은데, 일반적으로 이 파이 궤도의 에너지는 너무 낮아가지고 상호작용하기가 힘들어. 뭐 한 원래 요즘 뭐 있거나, 그런데 할로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적당하게 높아서 얘랑 T2G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새롭게 이제 결합성과 반결합성을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델타 O의 값이 기존 시그마 결합과 생각했을 때보다 달라진다는 거야. 얘는 조금 차이가 좀 보기 힘든데, 파이 공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돼서 델타 O가 더 작아지고, 파이 수용성은 반대로 커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분광학적 계열 했던 그 문제에서 이게 그냥 생각만 했을 때 요 할로겐 내에서도 F-가 훨씬 분광학적 계열이 크잖아. 뭔가 이렇게 되게 하드한 베이스고, 뭔가 전자쌍이 이렇게 세게 공격을 해가지고 델타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이런 C나 뭐 CN 이런 것들도 이상하게 되게 크잖아. 그 이유가 얘는 전자쌍이랑 크게 관련 없이 배위자장 이론에 의해서 이 델타 O가 커지기 때문이야. 이 궤도가 이렇게 반결합성과 결합성으로 이렇게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결합성 궤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평면 사각형 삭체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방금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여기까지였고, 리간드의 시그마 궤도는 D 궤도보다 훨씬 아래에 존재한다. 이게 왜 요거를 굳이 언급을 하냐면, 요거를 모르고 그냥 궤도 그림을 그려봐라 라고 하면은 되게 뭔가 그리기 힘들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시그마 도너성 리간드가 D 오비탈보다는 당연히 밑에 있겠지. 왜냐면 얘들은 뭐 S 오비탈과 P 오비탈에서 기인한 거니까. 여튼 평면 사각형에서도 T2G는 dx, dy, dz는 에너지 변화가 원래 없어. 근데 보면은 여기에 이제 원래 평면 사각형의 결정장 이론에 의해서 생겨지는 오비탈 준이란 말이야. dy, dz, dxy는 축 간에 있으니까 그대로 변화 없이 에너지가 와. 이 에너지 준위가. 그치? 근데 이 시그마 도너 리간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단 말이지.
요것도 외워줬으면 좋겠어 사실. A1G부터 시작해서 EU, B1G. A1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Z제곱 오비탈과 금속의 S 오비탈이 서로 이제 반응을 해서 하나는 결합성, 하나는 반결합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두 번째는 EU인데, EU 같은 경우에 이제 PXPY가 이 리간드와 결합을 해서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는 오비탈 두 개. 그 다음이 B1G인데 얘가 왜 A가 아니라 B냐면 얘는 금속의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과 또 하나가 px, py랑 반응을 하는 거지. 요거 아마 요거 오타일 것 같은데 B1G거든 얘는. 아까 A1G가 있었는데 A1G 얘를 보면은 얘를 기준으로 회전축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야. 회전을 아무리 돌려도 얘는 같아지게 돼 있어. 얘도 그렇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90도만 해도 C4만 해도 C2? C2는 같아질 것 같은데 C4만 해도 90도로 회전만 해도 위상이 달라지게 돼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B1G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 얘는 EU, 얘는 B1G. 그리고 아까 1이랑 2는 축상이냐 축간이냐에 따라 가지고 축상이면 1, 축간이면 2. 오케이? 그래서 뭐 PZ도 그대로 오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사실 그려줬으면 좋겠어. 그릴 수가 있다면 요 EU, A1 이런 국론까지 다 합쳐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새롭게 이제 결합성 오비탈이 생기는데 이게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18개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18법칙이라고 주하치 덴시 소크라는 게 나올 거거든. 일반적으로 삭체는 18총 이제 18개의 전자가 있는 게 안정해. 그 이유가 이제 요것 때문이라는 거지. 결합성에 1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 배위자와 결합했을 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오비탈에 나머지 파이 공유성도 그렇고, 그치? 파이 수용성 배위자 뭐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18개가 들어가는 게 안정적이다 그 말이지. 근데 평면 삭체를 보면은 이걸 이제 결합성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평면 사각형 사체만 유일하게 16E가 안정한 경우도 되게 많아. 그 이유가 여기까지가 16E거든. 여기서부터는 살짝 이제 반결합성을 띠고 있어. 델타 O도 있고 에너지 갭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뭐 결합성이라고 돼 있지만 여기는 살짝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 좀 불안정하다. 그래서 평면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16E까지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 오케이. 그래서 6-2 예제 6-2는 시그마 결합만 생각했을 때 그리고 파이 결합을 고려했을 때 D 궤도의 분열이라고 했으니까 정팔면체에 대해서 정팔면체니까 요거랑 요거를 그려주면 되겠지. 이 세 개를 답지에도 그렇게 요 세 개만 나와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뭐까지 알아야 된다? 평면 사각형까지 알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정사면체도 쉽게 그릴 수가 있겠지. 우리가 요걸 그릴 줄 알게 된다면, 요 시그마 공유성 베이자를 쉽게 그릴 수가 있다면. 오케이?